이럴 때마다 꼭 붙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럴 때마다 램파드 때도 1위 때 딱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니까 이럴 때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 뭐 1위 하고 있으니까 여유 부리는데 요거 정도는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이럴 때마다 한 번씩 꼬꾸라진 적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빌드업 체계를 전혀 구축을 못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 마이클 캐릭은 임시감독이고 솔샤르 체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잘리고 나서 솔샤르가 온 게 아니라 원래 솔샤르와 같이 하던 사람이 지금 임시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은 빨리 첼시가 넣어야 됩니다. 맨유가 소유권을 진짜 많이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본 것만 한 4-5번 잃어버렸어요. 그냥 의미 없이. 그러니까 첼시가 압박을 잘 줘서가 아니라 의미 없이 지금 소유권 너무 잃어버리고 이때 넣어야 돼요. 맨유한테 기회가 한 번도 안 갈 거. 오늘 딱 보니까 맨유는 90분 내내 두들겨 맞겠다. 그런 팀 없어요. 한 번은 기회가 갑니다. 버니전도 우리가 시종일관 가둬놓고 패다가 한 번 기회가 갔는데 그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유벤투스전도 그랬고 그 티아고 실바 거 모라타 거 못 막았잖아요. 그럼 득점이에요 그것도. 그럼 1대1이고 실바는 진짜 나이에 비해 정말 노련한 건 나이가 있겠지만 경험도 많고, 그럼 나이만 차면 뭐 다 경험이 있고 노련해지나? 그건 아닌데 노련해지고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져. 어떻게 여유롭게 갔습니까? 지금 방송이 이렇게 됐는데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니 오늘 무슨 날인가? 진짜 짜증날라 그러네. 조르지뉴 뭐하냐? 정신을 차려.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럴 거라고. 한 번 기회가 온다니까 상대도. 아스날전 PTSD 온다고. 네, 일단 60분. 네. 앙크님 말처럼 전반전에 골문 넣으니 맞아요. 아니 제가 얕봤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맨유에게 단 한 번 기회가 안 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기회가 왔잖아. 오히려 기회가 투머치할 정도였죠. 첼시가 정말 많은 기회를 받아냈었잖아요. 근데 그때 결론을 못 내니까 단 한 방, 어이없는 한 방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축구라는 게 90분 내내 우리만 플레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상대는 계속 공격을 못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90분 내내 우리만 공격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번니도 한 골을 넣을 기회가 있는데요. 뭐. 자 이거 PK 그렇지 찍었어. 불안해. 제발 한 골만 제발. 조르지뉴 요번 것만. 나이스. 나이스. 자,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리뷰입니다. 첼시도 맨유도 각자 1점씩 가져가는 공정한 결과가 됐지만 누구는 아쉽고 누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그런 경기입니다. 일단 경기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24대3 슈팅 개수입니다. 첼시는 24개의 슈팅을 날렸고 맨유는 3개의 슈팅을 날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 경기는 어떻게 흘러갔고 어떤 양상이었는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슈팅이 24개나 돼요. 그 중에 온타겟이 6개, 8개가 블락으로 걸렸습니다. 자, 맨유는 3개의 슈팅을 2개의 온타겟, 그러니까 2개의 유효 슈팅으로 만들었고 그 중에 1개가 골입니다. 그만큼 맨유는 적은 기회를 득점으로 넣었고 첼시는 정말 수많은 기회를 날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 개수도 2배 차이입니다. 거의 2배 차이고 뭐 점유율도 거의 2배 차이기 때문에 첼시는 자신들에게 왔던 기회를 날렸던, 수치상으로만 봐도 날렸던 경기고 맨유는 정말 몇 안 되는 기회를 살렸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 후반을 좀 요약을 하자면 첼시가 이 기록을 자꾸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기록상에서 첼시가 유리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첼시는 45분 동안 정말 밀어붙였다고 봐도 됩니다. 45분 동안 첼시가 7대3, 그러니까 첼시가 7, 맨유가 3일 정도로 계속 밀어붙였어요.
맨유는 내려앉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3미들로 들고 나와서 중원을 좀 장악하는 느낌도 아니고 제로톱을 통해서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아닌, 내려앉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하던 것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패스미스도 계속 일어나고 뭔가 2번 이상 볼 전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45분 동안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첼시는 계속 공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살렸어야 되는데 글쎄요, 패스를 줘야 될 때 주지 못하고 슈팅을 해도 막아내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첼시는 5개의 클리어링을 할 동안 맨유는 38개입니다. 그러니까 38개 클리어링을 해내는데 그 중에 바이가 이제 6개, 린델르프가 9개, 완비사카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넘어오는 것을 계속 걷어내고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블락도 그래요. 블로킹도 첼시는 8개인데 이제 맨유는 20개예요. 데헤아가 5개의 세이브를 걷어내면서, 그러니까 맨유는 45분 동안 계속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첼시의 공격을 막아냈기 때문에 한 번 났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첼시는 후반전에 먹혔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다가 뒷공간이 열려 있었고 조르지뉴가 조명 때문에 조금 빗을 받아가지고 공을 보지 못했고 공을 제대로 처리 못한 걸 산초가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는 있어요. 너무 급해진 거예요. 우리는 소유권을 계속 잃어버리고 상대는 우리도 한 골 넣었네? 올라와야겠다. 계속 맨유가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후반전에는 맨유 쪽의 기회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실바가 PK가 나왔고 조르지뉴가 득점해서 간신히 비겼던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입니다. 글쎄요, 이제 이 정도만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캐릭이 정말 엄청난 빌드업 그리고 엄청난 플랜을 짜온 경기도 아니고, 이 호날두를 빼면서 조금 미드필더를 강화하고 3미들 두면서 중원을 든든히 뒀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 부상에 대한 대처, 경기력에 대한 대처뿐이었거든요. 첼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카쿠, 마운트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도이, 베르너프, 지에의 정도만 바꾸고 그 다음은 이제 부상에 의한 조금 변화만 있었을 뿐 거의 똑같거든요. 문제는 이제 경기력이었던 것 같은데 선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에의는요, 최근에 올라가다가 돌아오는 게 있어요. 자신의 볼을 소유했을 때 올라오다 돌아오는 턴오버가 있거든요. 자꾸 그것 때문에 같이 진출하고 있던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빌드업을 쭉 가져갔던 사원들이 지혜가 한 템포 먹어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먹혀 들어가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는 정말 좋았어요. 왼쪽에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후반만 되면 좀 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선수 자체가 전후반의 기복이 몇 경기에서 자꾸 드러나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알론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알론소가 느리고 있다는 건 웬만한 타 팀들도 알고 계시는 문제예요. 이 알론소 자체가 느리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론소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이제 오도이가 여기 있고 알론소가 여기 있으면 하프라인도 안 되는 거리가 있어요. 한 200m, 300m 되는 거리를 알론소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론소는 그냥 쭉 공격적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선수가 수비 복귀는 빠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공격 가담이 빠른 것도 아니고 수비 복귀가 빠른 것도 아니면 윙백으로서의 알론소의 장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론소가 공격력이 좋다 이건 맞아요. 근데 알론소가 그렇다고 20골씩 넣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치렐도 그 정도 득점력은 있고 제임스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치렐, 제임스가 수비 가담이 안 되기를 합니까? 공격 가담이 늦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알론소는 윙백으로서 치렐이 없기 때문에 쓰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오늘 경기도 그랬습니다. 굳이 소유권을 잃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알론소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크 얘기를 해볼 건데 치크의 전진성은 정말 좋습니다. 치크의 탈압박, 그리고 오늘도 좀 미스가 있기는 했지만 치크가 개인적으로 좀 살아났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슈팅을 너무 아낍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서봤던 선수인데 슈팅을 너무 아끼거든요. 그런 부분은 좋지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슈팅 찬스가 났을 때 본인이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바 얘기를 잠깐 맨디 얘기부터 하죠. 맨디 얘기부터 해보자면 글쎄요, 맨디 오늘 빌드업 미스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프레드한테 했던 실수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안 먹혔으니 망정이지
왜 맨디가 그렇게 급하고 정말 멍청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디를 깔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맨디도 무슨 뭐 이전에 잘한 것 때문에 이번 잘못을 칭찬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프레드가 득점을 못했으니 망정이지 맨디가 한 행동은 무조건 실점에 관여한 행동이거든요. 조르지뉴 실수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디도 급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좀 지고 있거나 빨리 해야 될 때 좀 급해지고 판단을 이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르지뉴인데요.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선수가 어떻게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뭐 조명 문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유독 조르지뉴 자리에서만 그 문제가 생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실수가 조르지뉴한테만 벌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조르지뉴는 더더욱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뭐 조르지뉴가 후방 빌드업을 하고 뭐 레지스타 역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조르지뉴가 서 있는 자리는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로 실수가 난다. 그럼 실점이거든요. 그런 장면을 아스날 전에 한번 보여줬고 웨스트브롬 알비언 전에 한번 보여줬고 오늘 보여줬습니다. 요런 게 자꾸 드러나다 보면 글쎄요, 투미들에서 조르지뉴의 역할은 대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맨유 쪽 보시죠. 맨유 공격은 좀 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초가 득점을 했지만 공격으로 뭘 보여주기에는 너무 없었어요, 기회가. 첼시가 시종일관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오히려 첼시 공격진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맨유 공격진을 뭐라고 하기에는 공격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습니다. 다만 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냥 산초가 득점했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쓰리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맥토미니가 많이 걷어내고 프레드가 열심히 뛰고 마티치가 잘 묶어주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박투박 공수에서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데 칭찬은 이 수비들을 해줘야죠. 이 맨유의 수비들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린델레프도 바이도 이 클리어링 횟수가 굉장히 많고 데야도 슈퍼세이브가 많았듯이 이 첼시의 공격을 45분, 길게는 50분 동안 정말 강하게 묶어주면서 첼시의 공격을 저지했다. 한 골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첼시의 공격을 저지했다라는 점에서는 맨유 수비의 공을 좀 높게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이클 캐릭 체제고 경질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어도 이 정도로 맨유가 못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첼시가 그동안 잘했던 걸 왜 못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맨유가 그동안의 맨유보다도 약한 맨유로 나왔는데 그동안에 잘하던 첼시보다 잘했던 첼시가 오늘 경기엔 왜 급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지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윙백들이 득점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앙크님, 누가 득점을 하든 수비가 득점을 하든 한 시즌을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프리뷰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공격 쪽이 슈팅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오늘 베르너 6개의 슈팅 쏘았고요. 지에의 6개, 오도이 2개, 치크가 2개입니다. 자, 각각 이제 그를 제외하고 나면 제임스가 3개 쐈고 리디거가 3개, 실바 1개, 조르지뉴 1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공격들이 슈팅이 더 많아요. 기회도 공격 쪽에 더 많이 가죠. 제임스가 득점하고 치렐이 득점하는 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격 옵션이 되는 것까지는 적극 찬성인데 이들이 공격의 주 메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들만 막으면 되거든요. 오늘 실제로 제임스가 묶이니까 득점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점은 첼시가 조금 공격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입이 아니더라도 각자 조금 발군의 활약을 해줘야죠. 영입에만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첼시는 이길만한 경기를 비겼고 맨유는 질만한 경기를 이기면서 맨유는 얻어가는 게 정말 많고 아무래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얻어가는 게 많고 첼시는 얻어가야 될 경기에서 잃은 게 많은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첼시의 홈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첼시가 이렇게 맨유하고 비겼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